안채와 사랑채 사이 중문 앞에 내외 차단벽이 이채로우며 사랑채인 항림헌은 당시 지방 수령이 있는 관아와 너무 멀었으므로 지방 유지였던 집주인에게 행정권을 위임해준 향소 역할을 했던 곳이다. 때문에 항림헌이 천정은 당시 관청이 그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축담에는 손 씻는 돌 세면대, 소피를 보는 돌거북 등이 있다. 후원, 텃밭에 있는 우물정자 모양의 화강석 우물뚜껑에 난 세 개의 구멍은 천지인을 뜻하며 당시 석공의 솜씨를 자랑한다.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자연석, 개석으로 쌓여져 있는 담장은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최필강 고택도 원래는 그 빈집으로 있어가지고 서울에 직장 다니던 최영덕 씨가 주말마다 내려와서 그 가꾸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최영덕 씨가 은퇴하고 그 고성 최필강 고택을 그 이용해서 문화재 숙박 체험 뭐 이런 걸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뒤에 뭐 연락 몇 번 했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항림리 학동에 있는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208호 유경재는 1994년 7월 4일 지정되었다. 고성종회 통덕난공 흥옥파 항림리의 문중에서 후손들의 학문 지도와 육성을 위해 세운 건물이다. 입구에 있는 소술대문과 본관, 사랑채, 곡간채 등이 사방으로 배치되어 있다. 본관은 앞면 6칸, 옆면 2칸, 건물로 기둥은 지름이 50cm나 되는 원형 기둥이다. 문짝은 매우 정교하고 독특한 모습이며 좌우에 있는 방의 천장은 소나무를 조각하여 만든 것으로 매우 특이한 조형 양식을 보이고 있다. 원래는 1723년 경종 3년에 후손들의 영재 육성을 위해 마련한 초가집으로 시작되었는데 학생 수가 불어나자 1845년 헌종 11년 이곳에 현재 건물을 세웠다. 내동이 묵조화가 건물이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어 있다. 경내에는 당시 학동들이 사용하던 고서 300여 권이 소장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 신교육기관이 생길 때까지 학교를 운영하여 많은 한학자를 배출하여 가문에서 약 20여 건의 문집이 발행되었다. 한국전쟁 때 하일초등학교가 폭격으로 없어지고 나서 한동안 하일초등학교 대신에 유경재를 학교로 사용했다고 한다. 유경재는 마을에서 서쪽으로 좀 떨어진 장소에 있어요. 근데 경내가 상당히 넓고 규모가 커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당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어느 가문에서 서당을 세웠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큰 서당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그 하일면 항림리 가문이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요. 무지무지 부유한 가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항림리 학동에 있는 등록문화재 제258호 고성학동마을 옛담장은 2006년 6월 19일 등록되었다. 돌담 길이, 토담 길이 약 2300m, 재료 돌담, 납작돌, 토석담, 형식 전파남 계통돌과 황토로 바른 층 쌓기, 마을 형성 17세기 후반 형성, 주민 50세대 108명 거주. 학동마을 옛담장은 수태산에서 채취한 2에서 3cm 두께의 납작돌과 황토로 쌓아 다른 마을의 담장과는 차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토석담은 0.4에서 1m 높이까지 큰 납작돌을 쌓고 그 위에 작은 납작돌과 진흙을 쌓아 올린 뒤 맨 위에 큰 판석을 올려 만들었다.
밤길 돌아서며 또 한 번 보고 오, 저기 어디 가면 이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뒤돌아보며 예.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집이 이렇게 넓어. 담이 끝이 없네. 건물의 기단이나 닭장, 후원의 돈대 등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 사용되어 담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마을 주변 대숲과도 잘 어우러져 남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경치를 자아내고 있다. 현재 마을 뒤에는 수태산 줄기가, 마을 앞에는 좌이산이 솟아있는 좌청룡 500호의 지세이며 마을 옆으로 항림천이 흐르고 있어 전통 마을의 배산임수형 입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가옥 상당 부분이 새마을운동 당시 슬레이트 기와로 개량되었으나 일부 전통 가옥이 보존되어 있어 전통 마을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다. 남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마을 주변 대숲과 잘 어우러져 수백 년을 거슬러 고성으로 끌어들이는 듯한 마을 안길의 긴 돌담길은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황토빛 돌담길을 따라 건너라면 아련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학동마을은 문성공계 알림사공파 고성종의 통덕랑 흥호파 가문에 얼마나 번성하게 영화를 누렸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굉장히 인물이 많이 났어요.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그래서요. 이 마을에 가면 비지적 문화재로서 서비공 최우순을 순국을 기념하는 서비정이라는 그 건물이 있고, 또 서비정에 그 서비공을 그 기념한 서비 최선생 숭립이라는 비석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다 가지고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었는데 서비정을 비지적 문화재로 넣지 않았습니다. 왜 안 넣었냐면 그게 이름은 정자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자가 아니고 제각이에요. 제각. 그래서 제각을 책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저기 아까 왜 저기 그 고성 그 구만면에 있는 그 소천정, 그것도 이름은 정자지만 사실은 제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정문화재니까 뺄 수가 없었고, 이 서비정은 비지정 문화재니까 제 마음대로 넣는데 제각이라 제가 뺐습니다. 서비공 최우수는 통덕난공 흥호파 23세로 1910년 국권이 상실되자 분함을 참지 못하여 두문불출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쳤다. 1911년 일본 헌병이 회유하기 위하여 은사금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끝까지 거부하였다. 일본 헌병이 밤이 되어도 돌아가지 않고 은사금을 끝까지 거부하면 체포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일본 헌병이 잠이 들자 궁궐을 향하여 2번 절하고 조국의 광복을 기원하며 음독 차결하였다.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이 주소되었다. 다음번에는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5호 창열사, 그리고 그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395호 하동 서황리 경헌당, 이 2건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창렬사하고 경현당은 이게 그 알념사공파 하동종회 가문하고 관련 있는 문화재입니다. 그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